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교정 분야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명성교회의 교도소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독교 교도소는 반세기 넘게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수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이분이 사명을 가지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몇 번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보니 그것은 확실합니다. 1995년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거듭남과 회복의 공동체라는 목적을 가진 소망교도소가 2010년 12월 개청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소망교도소의 교정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재단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삼환 목사님의 성역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직원과 또 자원봉사자들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복음과 또 세례를 집전해 주셨던 우리 3,000여 명의 수용자, 출소자의 그분들의 마음까지 다 모두어서 정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망교도소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전 세계 유일한 비영리 민영교도소입니다. 전 세계에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교도소는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기반해서 교화 중심으로 비영리 민영교도소는 전 세계에 소망교도소뿐이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도소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범죄자들에게 훈육과 통제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죄를 이기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랑과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기독교계와 또 기독교 법조인들의 염원으로 1995년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추진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민영교도소법이 통과되고 또 아가페 재단이 설립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앞장서 오신 김삼환 목사님이 이사장님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사님께서 이를 극복하시고 드디어 민영교도소를 완공하여 2010년 12월 1일 역사적인 개청식을 거행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수용자 400명을 우리 직원들 교도관 130명이 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화는 거듭남과 회복의 과정으로서 AB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 코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수용자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수용자들은 방 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끼니마다 식당에 와서 동료 수용자와 교제하며 식사를 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방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나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유와 또 교제와 사이관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교도소는 아마 전 세계 유일하게 직원 식사와 수용자 식사가
메뉴가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소망 수용자와 직원은 식구이고 또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또 최초의 다만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또 그 가족과 자원봉사자와 목사님과 모든 소망 공동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복도에는 미술관을 전시해서 뜻있는 화가들이 순회 전시함으로써 수용자 정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B코스입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의 역사를 지원합니다. 모든 신입 수용자들은 3개월 교육 중에 알파코스, 아버지 학교 등 신앙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또 원하는 수용자는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고요. 또 매주 3차례 공예배, 그리고 매년 2차례 교도소에서 부흥회가 있고요. 또 4차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화 단계 영성 전인 교육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통해 자복하고 구원의 은혜와 거듭남을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코스는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그런 재활을 준비하는데요. 금속공예, 산업설비 등 5개 직업훈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받는 허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로 나갈 때는 직원과 또 그 가족분들과 출소자들이 다 그 교도소 정문에서 함께 기도하고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또 당장 거주지가 없는 그런 출소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저희와 MOU를 맺은 신앙 공동체에서 거주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데요. 출소 후 매년 2차례 직원과 자원봉사자와 또 출소자가 다 함께 모이는 홈카밍 데이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홈카밍 데이는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교도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시 1년에 2번씩 모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교도소일지, 그러나 수용자들은 오히려 자원해서 이곳에 함께 모이는데요. 저도 이렇게 부임해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막상 세상에서 살아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도전과 또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준 이 소망교수를 잊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멘토링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망교도소에서 하나님과 회복한 수용자들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족과 회복하고 또 비폭력 대화 훈련,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이웃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직원뿐만 아니라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사실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자원하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매일 다양한 달란트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와서 교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편 교도소 내에서 신학교 2학년까지 이수할 수 있고 또 출소 이후에 또 지나갈 수 있는데요. 적지 않은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자신을 소망 출소자라고 밝히고 있는 이 허준수 전도사는 소망에서 거듭나서 지금은 중독자 재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대에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소망교도소는 여성 수용자 100명을 더하여 500명 규모로 우리 법무부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출소자 신앙공동체 시설과 또 내일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소년 교정시설을, 보호시설을 기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재범방지 노력의 결과 소망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그동안 한 10%대에서 점차 낮아져서 작년에는 5%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교정학자와 실무자 그리고 사회사학과들이 소망교도소에 큰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는 우리 법무부와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국제교정학술대회를 2년마다 개최해서 한국 민영교도소의 운영 철학과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이제는 소개하고 전파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전 세계 교도소에 필요한 곳에 이제 신앙 기반 교화 프로그램을 전도해서 소망교도소가 그야말로
K교도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을 널리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 힘차게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명성교회의 소망교도소 사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뉴욕 시립대학교 로버트 맥그리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최고의 형사사법 및 법의학 전문 교수로 UN 마약범죄 사무소에서 전문 리서처로 일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계 200개 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재범률을 10년간 리서치해서 2020년 교토에서 열린 UN ODC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 리서치 결과 내용 중에서 우리 명성교회의 소망교도소를 세계 베스트 5로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맥크리 교수님 멀리 뉴욕에서 오셨는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I bring you greetings from my home church, 여러분께 Presbyterian Church of the City of New York. 뉴욕의 브렉 장로교 제가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로부터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This is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in the City 여기가 of New York, which 저희 is 뉴욕시의 exclusively 존 concerned 제이 with criminal 형사 justice in all its 사법대학인데요. implications. If you study 전문화된 그런 학교로서 chemistry, you'll study chemistry as it relates to forensics. 여기에서 이제 But I'd like to 화학을 배우게 talk 되면은 about 이제 법의학과 연관이 되어서 배우게 the 됩니다. relationship 네, to 저는 the church 교회와 and corrections. 교정의 관계에 early 대해서 church,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의 Christianity 교회는 was intimately involved with incarceration. 감옥에 Our 투옥되는 일과 Disciples who became 분리할 수가 apostles 없었습니다. had dire endings. You 초기 see in 교회의 this slide 사도들은 that 11 were 모두 커다란 고난을 겪었습니다. died 이 before 슬라이드에서 a 보시는 natural 것처럼 ending. Crucifixion, 11명의 이제 stabbing, 사도들은 cutting 모두 by sword, and so on. 다양한 방법으로 창으로 And in 찔려서 the 혹은 칼에 following 찔려서 years, 혹은 투석으로 It 혹은 was a 참수형으로 목숨을 continuation of 잃었습니다. this process. Here are just a few of the 그리고 early 그러한 martyrs 일이 이후에도 수백 년간 who lost their 계속되었습니다. lives. 여기는 초기 Male and female,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in 남성도 the 있었고 work 여성도 of 있었습니다. carrying the Christian message. In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 분들이죠. The church had a connection 그래서 with 사실 incarceration and the betterment of 교회는 human beings. 초기부터 바로 이 감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모두 죄를 짓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야기가 있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자비와 은혜가 가혹한 평가를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말해 우리가 범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라고 우리가 인간들이 이름 붙인 이 수용자들을 상대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한 첫 번째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기독교회에서 세운 최초의 교정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 교정 시설의 이름 자체에 영어로는 참회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 기독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시설을 운영했는데요. 대부분은 퀘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정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Now, Christianity has had a commitment to such things as education, 기독교는 residences, 오랫동안 care for orphanages, 교육에 헌신해 왔고 여러 주거 시설과 고아원 그리고 자유를 위한 싸움에 함께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행 행동들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 남용과 마약 복용 그리고 마약 외에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 등과 같은 이런 비행들이 모두 교회에서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 즉 교정하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not a Christian, but can make a decision about how 반드시 the prison should be operated. And they learn this.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의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사례를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재단에서 그러한 사역을 처음 구상을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서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도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서 김영식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 교도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저의 동료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함께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 현재 교도소의 수용자가 1,100만 명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의 처우에 대한 결정은 사실 세계에 많은 입법부들이 하고 있고 그 입법부들은 대중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입법부들이 대중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영향받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국가별로 수용자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어떤 국가는 수용자가 줄어들고 어떤 나라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또 보시게 되면 수용자의 이제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수용자 비중은 서유럽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이 수용자 비율이 높은 것은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법부 그리고 언론 그리고 대중이 사람들을 교도소에 넣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교도소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가페 재단 그리고 명성교회가 정말로 예외적으로 뛰어난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교회가 있었던 것은 정말 위대한 사역과 또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처럼 쉽지 않은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소망교도소가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라는 질문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동료와 함께 연구를 해보니 소망교도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연구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또 그대로 발표를 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좀 다룬 것인데요. 소망교도소가 한국의 다른 교정시설과 비교해서 얼마나 이제 독특한지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사례입니다. An amazing circumstance in the mid-1990s. 199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의 외화 조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가페 재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로 소망교도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채택했고 제안 요청서를 발행을 했고 여기에 7개의 기관이 각자의 교도소 운영 계획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일본 기업이었고 또 일부는 미국 기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교도소를 운영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재단이 그 계약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표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답을 드리지 않았죠. 소망교도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인데요. 이 표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소망교도소와 다른 교정시설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교정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에는 어떤 시설이 성공적이다, 평범하다, 혹은 실패했다를 판별을 하는 기준은 바로 재범률입니다. 수용자가 출소를 한 후에 2, 3년 이내에 다시 수용이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전반적인 이 재범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23.1%입니다.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 수치 자체도 낮은 것입니다. 미국은 수용자 비율 자체가 세계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용자들이 감옥에 다시 돌아오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출소한 지 3년 만에 41%가 다시 수용이 됩니다.
pretty well. 그래서 이 23.1%라는 것은 한국의 상황이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의 다른 교정시설들과 소망교도소를 재범률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You can see right from the beginning when we started having data. 저희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던 첫 해부터 재범률을 보면 individuals is far lower. 소망교도소가 다른 교정시설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6%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직 그 5.7%라는 수치 자체는 저희의 공식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재범률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10명 중 9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소 후에 자신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에 통합이 되고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망교도소로 돌아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 훌륭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아주 훌륭한 기술과 또 시스템을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해 왔던 것처럼 소망교도소와 같은 사례도 수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저희의 공식 연구 결과에 이 가장 최근에 이제 재범률까지도 포함이 될 것인데요. 이 5.7%까지 낮아졌다라는 점을 특히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에 축하드리고 또한 교정 분야에서의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이런 노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